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살짝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으로 지금 최근에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으로 찍었기 때문에 35,000포인트 앞두고 쉬었다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고치 장중에는 돌파 시도 나왔는데 유지되지는 못하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13년의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죠? 그거는 그냥 우려감 갖는 일각의 시각이고 주가에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 지금 오히려 쉬면은 최소한 21선 혹은 14,000을 위협해야 되는 상황인데 14,000 위협하고 요 한 13,600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쓴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 사상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616명. 전일 미리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월요일까지는 주말하고 월요일까지는 우리가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너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늘긴 늘어도 제한적으로 느는데 화요일 확진자 수가 수요일 발표되는데 늘어날 것이다. 보통 이게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수요일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 수 1600명을 넘어갔습니다. 사상 최대치 돌파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가 아마 요 수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구간이고 내일까지는 아마 1600명 전후에서 1700명까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내일 제 예상과 다르게 1600명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1700 이상으로 쭉 더 늘어나지 않거나 혹은 가장 좋은 거면은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예 1500명 아래 1400이든 1300이든 기존에 1600에 비하면은 훅 떨어지는 수치가 되죠. 그래서 금요일 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라면 언택트주는 한 번에 휴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계속 감소한다라고 언택트주는 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종목들 같은 경우야 당연히 이 확진자 수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응은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 특이 동향입니다. 자, 그리고 수급 동향 자체도 그렇게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선물도 크게 매도하지 않았고 주식도 크게 매도하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오히려 매수를 보였네요. 오늘 특이한 경우고 콜옵션 매수, 풋옵션은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수급 동향 자체도 중립 이하 정도이긴 한데 콜옵션으로 해지 정도 걸었다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수급이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늘지 않아서 그런지 크게 외국인들이 우려감을 크게 갖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1400구간에서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1040포인트 부근에서 죄송합니다. 1040포인트 부근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1040포인트 요 구간 제압해 놓고 있으면은 양호한 흐름 보일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추세가 예쁘게 말아올리다 21선 조정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까지 예쁘게 받고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 쉬었다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 차례 이런 모양으로 쉬었다가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올라가도 되는 모양입니다. 코스닥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더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원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 8만원 전후에서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데 82,500원 회복될 때까지는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거 82,500원 회복한 다음에 보세요. 오히려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해서 기존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온다라고 영상을 따로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21선 구간 정도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오늘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자, LG화학 오늘 시장이 중심에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LG화학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LG화학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 그룹이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LG화학은 친환경 소재 그리고 배터리 소재 쪽으로 해서 글로벌 혁신 신약을
이제 또 개발하겠다.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3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멘텀이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뭐 무슨 글로벌 혁신 시작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LG화학이 LG생명과학을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이 안에 제약바이오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파트가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도 LG화학에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5년까지 양극재, 지금 양극재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리막은 더 발전해야죠. 음극재 바인더나 방열 접착제, 탄소 나노튜브 같은 이 소재 쪽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5년 동안이니까 1년에 약 평균으로 치면은 연간 2조 원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다 보니 LG화학과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양극재는 LNF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LNF,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있죠. 일진머트리얼즈,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자, 보시면은 다들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거나 살짝 걸쳐놓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원익 P&E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잘 움직이고 있다. 원익 P&E나 이런 종목들도 저항을 돌파해서 와 있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이 종목으로는 고려아연, 이 무거운 종목이 LG화학하고 양극재 원료인 프리커서, 그러니까 전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커서 합작사를 설립하겠다라는 MOU를 체결해서 이 무거운 종목이 하루 만에 11%로 올랐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고려아연이 이제 46만원 넘어와 있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네요. 대신 48만원은 아직 돌파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48만원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고려아연도 이제 한 차례 더 움직일 수 있는 50만원대를 노려볼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48만원 저항이냐, 저항에서 막힐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신규 확진자 역대 최대치다 말씀드렸는데 미리 말씀드렸던 얘기니까 이 부분은 언택트주 단기 반등 노리시면 된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는 시젠 가장 기본적인 종목이고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이렇게 요 사이에서 움직일 텐데 8만원 유지하면 보유, 10만원 넘어가면은 최고인데 10만원 아래쪽에서 9만원 중반부터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23,000원 위쪽으로 넘어와 있는데 26,500원 저항이고 23,000원 유지해줘야 된다. 이 사이에서 단기 박스권 그리면서 지금 과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 벌어진 부분을 기간 조정 받으면서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23,000원 이탈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한 차례 수익 실현하셔야 되고 26,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26,500원 대응 가격을 26,500원 유지할 경우 보유 이탈 시 매도로 올려서 보시면 됩니다. 이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말에 CGN 휴마시스 영상이 있습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LG화학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말씀드린 거 전기차주 총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올려드린 쪽에 LX세미콘 기존에 실리콘웍스였습니다. 원래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반도체 10종목 중에 파운드리의 대표 종목을 이제 DB하이텍을 말씀드리고, DB하이텍도 원래는 동부하이텍이었죠. 저희가 처음 소개시켜드릴 때는. 그리고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실리콘웍스로 소개해드리다가 LX세미콘으로 지금 LG LX 기업이 또 이렇게 분사되면서 LX세미콘으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체크하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영상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원격 관련주를 이번 주에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알서포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이게 재택 관련주 쪽으로 해서는 가장 대표적이다.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초까지 해서 이제 고점 찍고 살짝 쉬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쉴 때 언택트 관련주들 보시고 수요일 정도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먼저 올라왔습니다.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그래서 이제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이제 12,000원 유지해줘야 되고 12,000원 이탈하면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원격 관련주들, 원격 근무 관련주들, 그리고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메디아나 등등 원격 진료 쪽으로 해서
이 종목들도 원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비케어를 비롯해서 종목들이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YBM넷이나 이런 종목들 원격 교육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YBM넷은 10,000원 유지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이제는 10,000원을 돌파해줘야지 10,000원 돌파 못하면 10,000원 구간에서 오히려 저항 느끼니까 정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을 넘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대적으로 언택트주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럼 컨택주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지금 구간은 휴식 구간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식 구간이라 해서 끝났다기보다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산세가 살짝만 마무리되면은 다시 한번 또 컨택트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폭염주의보, 폭염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관련주 지난주에 이미 소개해 드렸는데 파세코 신일전자 매년 여름 관련주로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파세코, 신일전자, 위니아dim체, 위닉스, 태경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파세코 같은 경우가 최근 쉬는 모습 보이다가 폭염 온다고 하니까 한 차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2,200원 이렇게 회복을 보이면서 살짝 빼꼼 내밀었는데 만약에 신일전자 2,200원 이탈하면은 매도해야 됩니다. 2,200원 유지하면 그 다음에 2,350원, 그 다음에 2,600원 이렇게 2,500원 이렇게 위쪽을 볼 수 있다. 2,350원이 강한 저항으로 기존에 작용했기 때문에 이 구간 참고하시면 됩니다. 2,200원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콜드체인 관련주로도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었는데 일신바이오 그리고 태경케미칼, 대한과학 이런 쪽이 기본이고 서린바이오나 몇몇 종목 녹시자레셀이나 일부 관련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드라이아이스 쪽으로 계속 여름에도 판매가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 판매가 되고 그리고 그 골드체인 쪽으로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 19,000원대를 제압을 했습니다. 19,000원 근처 가면은 계속 저항을 받았었는데 19,000원을 지금 넘어가고 이제 회복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위쪽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0원대를 올라갔는데 여름 관련주로는 항상 매년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니아딤체 같은 경우도 자 최근에 상승 후에 휴식을 취했는데 4,800원까지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지지력 테스트 받은 후에 회복을 보이니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올라오면서 함께 폭염 관련주로는 이제 냉방기도 있고 그리고 제습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많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위닉스가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데 위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저점 매수 정도는 들어오면서 추가 하락 정도는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21선, 61선 있는 요 23,000원 구간 쪽을 회복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23,000원을 회복해준다라면 위닉스도 이제 좀 볼만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같이 넣어놓고 있다가 23,000원 회복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그리고 제습기 이런 전력 수요가 많아진다. 여름 되면 항상 전기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지능형 전력망이 굉장히 오랜만에 추억의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자 LS 산전 시절부터 LX 일렉트로닉을 이제 지능형 전력망의 가장 기본 거기에 옴니 시스템 이 두 개가 대장이었는데 LX 일렉트로닉이 오늘 이제 전기 냉난방 전력 수요 관련해서 올라오면서 오랜만에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은 LX 일렉트릭도 당분간은 이제 한동안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수 있고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 2,350원 이 구간 돌파하고 추세를 예쁘게 잘 만들고 있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휴식 구간까지 잘 봐야겠죠. 이 갭이 메꿔지는지 보고 만약에 갭이 메꿔진다라고 하면 2,700원 전후부터는 매매가 가능하고 갭이 안 메꿔지고 이 구간에서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2,900원 넘어가는 거 보고 넘어갈 때 이제 트레이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00원, 2,350원, 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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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0원을 중요하게 가격적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피포 지난주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휴캠스나 후성 같은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휴캠스 같은 경우 월요일날 올라오고 어제 오늘 찔끔찔끔 이제 소폭 강세로 올라왔는데 25,000원 넘어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25,000원을 못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내일 봤는데 좀 약하다 하면 한 차례 던지고 휴식 구간에서 다시 보시거나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후성 같은 경우도 12,500원 중요한 구간이라서 여기 딱 걸쳐놨습니다. 거래량은 나쁘지 않았는데 12,500원에서 만약에 내일 개파락이 나온다거나 뭐 해서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일단 일부라도 정리하면서 보시고, 갭상승이 나왔다. 근데 12,500원 유지 못한다라고 하면 비중 줄이면서 보셔야 됩니다. 12,500원 만약에 갭상승 나온다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위쪽 올라가는 거 한 차례는 더 보셔도 되고, 이격이 지금 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 좁히기 전까지는 조금 쉬는 구간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500원 위에를 유지하는지 못하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블랙핑크가 위버스 합류했다라고 해서 이제 위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뭐 팬덤을 이제 뭐 K-팝 팬덤 시장이 뭐 8조 원 규모 된다라고 하는데, 뭐 앞으로 뭐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8조 원 규모의 팬덤 시장을 공략한 위버스 팬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가 지금 30만 원 넘어왔다가 아래쪽에서 한 차례 이탈해서 21선 조정, 그리고 이중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강한 모습입니다. 거의 뭐 이제 좀비처럼 이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3만 원이 저항인데 33만 원 돌파하면 그 다음에 36만 원, 3만 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하고 블랙핑크니까 당연히 YG엔터는 등장해야겠죠. YG엔터 같은 경우도 이 5만 원 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계속 저항받던 구간입니다. 이 5만 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실패, 그리고 재차 넘어가고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5만 원에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54,000원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54,000원 유지해 주면 보유, 54,000원 이탈하면은 다시 한번 5만 원 구간까지 이제 조정을 받는지 뭐 확인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21선 조정이나 참고하시고요. 자, 화학주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뭐 이런 쪽 말씀드렸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크게 오른 건 아닌데 25만 원 여기 걸쳐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25만 원 위쪽으로 올라와야지 위쪽에 30만 원대, 34만 원 이렇게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화 최소한의 것은 해주는데 25만 원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롯데정밀화학 오늘 뭐 긍정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6% 올라오면서 최근에 요 막혀있던 구간 68,000원대, 69,000원 사이 요 구간을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롯데정밀화학은 지금 바로 전 뭐 직전 고점 부근에 있는데 이 73,000원 구간 유지해 주는지 뭐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3,000원 유지하면 보유, 73,000원 이탈하면은 줄였다가 추후에 다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애경유화 같은 경우도 뭐 순환매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최근에 뭐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자, 21선 회복되면서 2분기 뭐 피크아웃 얘기 나오면서 이제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최근에 나와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제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좀 소외주들 이제 순환매 조금 도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화학주들도 이렇게 살포시 빼꼼하고 고개 정도는 내밀었습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가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효성그룹 같은 경우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 상승한 후에 이거는 뭐 밀렸다기보다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서 휴식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만 원대를 또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1만 원 유지하면은 보유, 이탈하면 매도인데 뭐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효성 같은 경우는 예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효성 TNC,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이 뭐 3대 종목들 계속 잘 나가고 있고,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반등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효성 TNC는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약간 횡보하면서 쉬고 있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예쁜 겁니다. 상승 후에 휴식, 상승 후에 휴식, 상승 후 휴식, 상승 후 휴식,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 휴식을 취할 때 이렇게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지만,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그냥 누워서 횡보합니다. 올라오고 옆으로 누워서 횡보, 올라오고 누워서 횡보,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는 게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것보다 수급이 더 좋고 강력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은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계속 횡보하면서 지루한 모습 보이면서 7만원 공방 펼치고 있어요. 7만원에서 드디어 한 차례 거래량 실어주면서 위쪽으로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77,000원 유지해주면은 보유한다 생각하시고, 77,000원 이탈하면은 매도, 77,000원 유지하면 보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일 인터파크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터파크 매물로 나왔다. 그리고
이 매각 소식에 이어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한가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이제 뭐 군침을 올리는 기업들이 꽤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롯데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더 봐야겠죠, 이게. 그래서 뭐 이베이만큼 이제 군침을 흘릴 만하냐라고 봤을 때는 그에 못지않게 전 인터파크도 꽤나 관심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샘 같은 경우도 매각 이슈가 들어와서 어제 일부 상승을 했는데 이 무거운 종목이 거의 뭐 준상한가로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한샘도 매물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스트라는 종목 제가 과거에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이제 항공기 부품 관련 쪽으로는 보잉에서 인정받은 기술력 해서 이제 아스트를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항공 우주나 뭐 이런 종목들 보실 때 작은 종목으로는 아스트 같이 보시면 탄탄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아스트도 이제 CS 윈드에서 인수하는 거 아니냐 뭐 검토는 했는데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S 인수에 인수되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뭐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시장 돌아서는 거 확인됐고 확진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얘기 은근슬쩍 뽑아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가지고 얘기했어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는 생각보다 강한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살짝 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성장주들 크게 살아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 압축하시고 교체하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월부터 말씀드렸는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해서 수익 그 전까지는 약간 보수적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7월 중순부터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목들 잘 정리해서 수익률 끌어올리시고 만약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내일 공지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채널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클릭하시면 저희 각종 공지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자, 저희 목요일마다 이제 칼럼 올라오는 거 내일도 오전이면은 팩트경제신문 메인에 올라오고 여기 링크 저희가 걸어 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기수 모집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수 모집글 보시면 요 아래에 서비스 가입 및 상담 문의가 있으니 여기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올해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5일쯤 다 되니까 이번 주부터 미리미리 뭐 신청하시고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글 올라오면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신청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센스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장기 구독자인 거 인증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비스 가입 문의 상담 문의 내일 이 공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7기 하반기 첫 회원 모집 시작할 거니까 여기 클릭해서 혼자 하기 힘들다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요즘 댓글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